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사스 내에서 백신 공급자를 검색을 하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백신이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2021년 1월 21일 화요일 되겠고요. 2021년 텍사스 보건청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Limited Supply,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1A, 헬스케어, 메디컬 종사하시는 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에 속하시는 분, 그 다음에 스쿨 널스도 포함된 분이 맞는 것이 맞고요. 요양원,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계셔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16세 이상인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 컨디션이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임신한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이제 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 자체에 이미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혹은 클리닉 내에서 맞을 사람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굳이 카운티 웹사이트를 쓰실 분들이 없으실 건데요. 작은 병원에 계시거나 개인 오피스에 다니시는 분들은 카운티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1A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롱텀 케어에 계시는 분들도 병원 자체에 이미 백신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옵션에서 맞으실 분들은 아마 65세 이상인 분들이나 혹은 16세 이상이지만 심장 질환이 있다든가 에스마가 있다든가 혹은 다른 컨디션 등이 있어서 먼저 맞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나눠줘서 주정부로 갔고요. 주정부 입장에서 카운티와 각 의료시설로 백신을 나눠줬기 때문에 실제 신청 자체는 주정부 자체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카운티 혹은 근처의 의료시설로 직접 웹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혹은 전화를 하셔서 백신을 지금 맞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카운티마다 다르고 의료시설,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카운티마다도 현재 웹사이트를 준비 중인 카운티가 있습니다. 특정 카운티를 가시면은 현재 웹페이지를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체크하라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현재 접수를 받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자체는 완료가 되었지만 현재 이미 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리닉과 병원 웹사이트에서도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법과 가이드가 제각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카운티 위주로 제가 웹페이지 이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가능한지를 문의를 하신 다음에요. 답장을 받으면 여기 가이드에 따라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백신이 있는 백신 분포도 웹사이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클리닉 혹은 약국에 백신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신다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1A에 해당하는 그룹인지 1B에 해당하는 그룹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백신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근처 클리닉이랑 약국에 백신이 있다고 나오셔도 반드시 전화 등으로 알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현재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이니셜 도스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가이드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1차, 2차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걸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줄을 서시고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옷 같은 것도 잘 준비하시고요. 간단히 먹을 물이랑 간식 같은 거 혹은 어떤 분들은 의자를 가져와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카운티에 따라서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내의 백신 현황, 어느 지역에 백신이 얼마만큼 배포되었고 얼마만큼 수량이 남아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웹페이지 링크를 제가 유튜브 아래 정보에 드릴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고를 읽으시면은 백신 제공하는 약국 혹은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웹페이지 자체에는 백신이 남아있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백신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은 백신은 available at no charge, 즉 공짜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인슈런스가 있는 유무 혹은 인슈런스 어떤 레벨의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상관하지 않고서 공짜로 맞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OK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백신 허브 뷰, 즉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허브를 표시해 달라고 하시면요. 각 카운티에서 큰 건물 혹은 큰 퍼블릭 건물 등을 설정해서 여기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허브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큰 도시를 위주로 해서 백신 허브를 설치한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First Dose Available View, 즉 첫 번째 샷을 맞을 수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어스틴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어스틴 ENT 클리닉이 되겠고요. 이얼 노스 트롯 클리닉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모더나 백신이 240 도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모더나 백신이 여기는 많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퍼실리티 웹사이트 등을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구글 맵이 뜨든지 혹은 해당하는 웹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클리닉에 가셔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1A에 해당된다 혹은 1B에 해당돼서 백신을 맞고 싶은데 스케줄이 가능하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되는 클리닉 내에서 제공하는 폼으로 가서 백신 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르고 클리닉마다 다른데요. 지금 어스틴 ENT 클리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스틴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에라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해당되는 클리닉에서 다시 신청을 받으면은 폼을 작성하여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병원 클리닉을 아무거나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샌안토니오 아래쪽에 보시면 윌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윌슨 커뮤니티 헬스 센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가 뜨고요. 현재 이 웹페이지 자체에서는 작성할 수 있는 폼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페이지를 보시면요. 해당되는 클리닉이랑 병원을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나옵니다. 여기 역시 화이자 백신은 현재 0도스로 나와 있고요. 대신 모더나 백신은 70도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직접 병원이랑 클리닉을 선택해서 하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카운티 웹페이지로 가셔서 백신 등록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웹페이지 링크는 제가 드릴 것이고요.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코비드-19 백신에 관해서 정보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가시면은 카운티별로 백신 접종 신청을 받는 웹페이지가 카운티별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큰 카운티 같은 경우는 카운티 레벨에서 접종을 받는 곳이 있고 추가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해리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해리스 카운티 퍼블릭 헬스에서 역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스턴 헬스 디파트먼트, 휴스턴 메소디스트 하스피털에서 신청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신청이 안 되면은 다음 링크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샌안토니오 근처에 있는 베알 카운티 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위와 같고요. 제가 역시 또 링크를 드릴 거고요. 접종 조건 역시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1A에 해당되시는 메디컬 필드에 일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1A에 해당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시고 롱텀 케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1B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16세 이상인데 메디컬 컨디션이 있어서 맞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승인한 것을 보시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만 맞도록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16세에서 18세 사이인데 메디컬 컨디션으로 인해서 맞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화이자 백신 나이와 모더나 백신 나이 제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샌안토니오 베어 카운티가 통해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되는 웹페이지로 다음과 같이 넘어갔습니다. 우선 관련된 웹페이지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접종이 되는지, 언제 맞아야 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등 자세한 정보를 웹페이지 내에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저는 어떻게 웹페이지를 이용하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접종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동코비드라는 코드를 쓰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맞을 때에는 코드가 따로 공지가 된다 그럽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Register for your vaccination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를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이전 웹페이지에서 봤던 그 첫 번째 백신을 맞기 위한 코드가 되겠죠? 코비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현재 레지스트레이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신청자 수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신청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백신이 더 공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샌안토니오에 계신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달라스 카운티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달라스 카운티가 아니고 다른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사시는 곳이 굳이 달라스 카운티는 아니고 바로 옆에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달라스 카운티에서 주사를 맞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서 기다리면서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니까요. 이 점 역시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역시 다음 달라스 카운티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역시 여러 가이드가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요. 위에 보시는 그린색 버튼을 누르시면 달라스 카운티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수받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달라스 카운티 보건청 웹사이트에 코비드-19 시청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Open to Dallas County and Non-Dallas County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린 대로 달라스 카운티와 달라스 카운티가 아니어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First name의 이름 적으시고요. Last name 역시 Last name 적으시고요. Middle name이랑 이니셜을 적으면 되겠고요. 서픽스 같은 경우에 호칭인데요. 2세라든가 3세 혹은 주니어 등등 본인에게 맞는 호칭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릿 어드레스인데요. 스트릿 어드레스 적어주시고요. 다음은 아파트 넘버 혹은 유닛 넘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카운티에 사시는지 달라스 카운티에 선택하시면요. 달라스 카운티에 해당되는 도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달라스 카운티에 해당되시는 분은요. 해당되는 도시를 선택하고 집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적어주시고요. 남자다, 여자다, 혹은 답변을 안 하겠다. 다음 레이스, 인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이다, 블랙이다. 보통 아시안으로 하실 건데요. 아시안을 적어주시고 아래 에스니시티에서는 히스패닉이다 혹은 히스패닉이 아니다. 답변을 거부하겠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드 오브 워커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인데요. 에듀케이션이면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한다. 엔지니어링에서 일을 한다. 파이낸스에서 일을 한다 등등 본인에게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의 고용주 이름, 달라스 카운티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을 거부하시는지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메디컬 컨디션, 즉 병명이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디컬 컨디션이 있으면 yes, 아니면 no. 세 번째는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인데요.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이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특정한 병명이 있어야지 맞을 수 있게 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병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yes를 하셨으면요. 22번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병명을 찾아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마가 있다, 암이 있다,
신장 콩팥 등에 문제가 있다, 임신 중이다, 이외에 다른 컨디션이 있다 등등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23번은 obesity, overweight인데요. 비만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컨디션에 해당되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yes를 누르시고 키, 인치로 적으시고요. 몸무게, 파운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컨디션이 있으면 역시 적으면 되겠고요. 메디컬 정보 그리고 백신을 맞은 후에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관에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온 질문에 답변을 하고 yes를 하시면 되겠고요. 쭉 위로 올려서 카운티 오브 레지던스의 달라스 카운티가 아니신 분들도 역시 난 달라스 카운티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달라스 카운티가 아니면 다른 카운티 적어주시고요. 도시 지코드 전화번호를 선택하셔서 역시 이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시면요. 정보가 진행되게 되고요. 다음에 달라스 카운티에서 오게 되는 이메일이랑 텍스트 메시지, 전화 등을 주시하면서 다음 가이드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스 카운티에서 신청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덴튼 카운티 되겠습니다. 역시 덴튼 카운티 역시 웹페이지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덴튼 카운티의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카운티마다 웹페이지가 다르고 신청하는 양식 역시 다르니까요.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사이트가 1월 12일 오늘 날짜로 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요. 코비드 백신 포털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는 정보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실제 신청하는 것은 위에 있는 클릭 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덴튼 카운티 퍼블릭 헬스 DCPH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룹인지 아닌지 나오는데 지금은 노란색으로 unknown, 즉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선택을 하시면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쪽에 해당되는 1A 그룹입니까? 맞으면 yes, 아니라면 no 하시고요. yes를 선택하셨으면 현재 헬스케어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스쿨 널스에 해당된다. 롱텀 케어에서 일을 하고 있다. 911 서비스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은 여기에 eligibility가 yes라고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A 그룹이 아니고 no라고 그러시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장기 요양원 혹은 롱텀 케어에서 지내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역시 해당되면 yes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 성 적으시고 mother's first name, 어머니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외에 생년월일을 적으시고요. 성별 적으시고 인종 등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텀 케어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면요. 다음은 65세 이상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역시 맞으면 yes, 아니면 no 하시고요. 65세 이상도 아니라면은 16세 이상이지만은 메디컬 컨디션으로 인해서 코비드-19 접종을 받기 원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yes를 누르시고요. 다음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메디컬 컨디션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역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eligibility가 yes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덴튼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백신 접수 방법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리스 카운티 휴스턴입니다. 제가 웹페이지 자체는 보여드릴 것인데요. 제가 마지막 체크했을 때는 현재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할 수가 없다고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휴스턴으로 가면요.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가 나오고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팝업이 나와서 지금은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휴스턴 근처에 사시는 분, 해리스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은 이외에 다른 병원이랑 클리닉에서 접수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은 시간을 두셨다가 다음에 해리스 카운티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역시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로 가이드를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토스 지역에 해당되는 테런트 카운티 백신 접수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웹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테런트 카운티 웹페이지가 나오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요. Register for COVID 백신을 클릭을 합니다. 컨퍼메이션 넘버 1, 컨퍼메이션 넘버 2라고 해서 두 개의 컨퍼메이션 넘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사람 한 명당 이메일 하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청까지 해주면서 본인의 이메일을 쓰시고 하면은요,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이 못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접종해야 되는 사람에 따라서 꼭 이메일을 하나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테런트 카운티에서 등록을 하면은 어떤 클리닉으로 가서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클리닉 웹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 도수를 맞으시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도수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Sign up to be vaccinated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등록하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역시 이름 적으시고요. 생년월일, 성별, 인종, 에스니시티 등등 적으시고요. 역시 본인의 주소 적으시고 연락처 정보 적으시고요.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A 혹은 1B 그룹이 되는지 엘리지빌리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일하시는 곳에 있으면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고용주 이름을 적으시고요. 현재 테런트 카운티에서 일을 하시는지, 현재 본인에게 메디컬 컨디션이 있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맞으면 예스 하시고, 역시 해당되는 메디컬 컨디션, 아스마가 있다, 암이 있다, 이외에 당뇨가 있다 등등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이외에 추가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각 카운티별로 어떻게 하는지 우선 보여드렸는데요. 백신 접종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